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20차시 강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다양한 생성형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생성형 AI 중에서 챗GPT를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생성형 AI 모델의 활용 사례와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고 여러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과 응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성형 AI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강에서 생성형 AI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개를 좀 꼽아 보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오픈 AI의 챗 GPT였고요. 그 다음 코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드였습니다. 저희는 이 4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해 가면서 답변을 좀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한테 물었을 때 4개의 각각 장점을 하나씩 꼽아줘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챗 GPT는 대화 스타일과 응답이 매우 자연스럽고 다양한 주제에서 깊이 있는 답변 제공이 가능하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주었네요. 코파일럿의 장점은 코드 작성 보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IDE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코드 제안을 받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최신 데이터와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최신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자, 구글의 데이터는 검색 사이트였기 때문에 확실히 데이터가 검색 기반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클로드의 장점은 긴 문맥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의 단점을 좀 꼽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오픈AI의 챗GPT 같은 경우는 실시간 인터넷 연결이 없기 때문에 최신 정보 검색이 제한적이고 학습 데이터 이후에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즘 챗GPT는 검색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의 단점은 제한된 코드가 항상 최적화되거나 보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초보 개발자가 맹목적으로 따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꼽았고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일부 사용자가 제한된 기능이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 부족한 맞춤형 응답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긴 문맥을 잘 처리하는 것은 장점이었지만 질문의 세부 사항을 간과하거나 응답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4개의 사이트에서 공통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각 사이트에서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의 사이트를 각각 일단 펼쳐 놓았고요. 자, 저도 챗 GPT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 필요한 로그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정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입니다. 저희는 챗GPT를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이드바를 일단 저는 없애놓고 자, 새 질문창을 열어보았습니다. 공동질문 첫 번째입니다. 창의적 글쓰기 테스트인데요. 미래의 AI가 자, 인간과 협업하여 우주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500자 이내로 써주세요 라는 공통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자, 인류는 AI와 협업을 통해 우주 탐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탐사선의 안전을 보장했다. 인간은 창의력과 직관을 바탕으로 탐사 전략을 설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수가 있을 건데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제미나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구성도 역시 왼쪽에 사이드바 같은 것이 있고요. 새 채팅 누를 수 있는 공간과 제미나이의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제미나이가 물어볼게요.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엔터. 자, 나타나는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챗 GPT와 화면 구성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22세기 인류는 더 멀리 더 깊이 우주를 향한 꿈을 꾼다. 네, 다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접속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미래의 어느 날 인간과 AI가 완벽한 팀을 이루어 우주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글로 시작했고, 자, 역시 지금 챗GPT에서 보이는 답과 제미나이에서 보이는 답, 코파일럿에서 보이는 답이 모두 다르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네요. 클라우드입니다. 자, 구글 계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 계정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AI가 인간과 협업하여 우주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500자 이내로 써주세요 했습니다. 자, 클로드는 긴 글에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분석을 낸다고 했는데요. 자, 글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보다는 조금 재밌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각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공통 질문으로 이번에는 코딩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로 와서 다시 한번 메시지에 파이썬으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능을 포함해 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파이썬 코드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파이썬 문법을 실행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코드를 알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가겠지만 이 질문 잠깐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행 결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런데 코파일럿이 결국은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면은 코드 작성 보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코파일럿에게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기존 거는 지우고 한번 던져볼까요? 자,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숫자 연산자를 받아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화면적인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한번 볼까요? 그래도 프로그램을 지금 보여주는 환경만 되는데 거의 지금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소스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파이썬으로 간단한 계산기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받고, 네,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거나, 네, 다른 조건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돼서 클로드는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줄 예정이고요. 자, 제가 강의를 찍으면서도 굉장히 챗GPT의 화면이 바뀌고 중간에 몇 시간 정도 다운되기도 했었고요.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면에 작은 기능들이 더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상황을 겪었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메타플레이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메타플레이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고 코딩 교육 및 AI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질문을 좀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자, 위의 내용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자, 챗GPT는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공지능인데요. 자, 이 답변이 굉장히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챗GPT의 말이 어떻게 답변을 줬냐면,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는 웹 검색을 통해서 수집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이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검색 요청을 하고 요청한 회사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최신 자료를 찾기 위해 메타플레이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는 검색어로 실시간 웹 검색을 실행을 했대요. 그 다음 검색 결과에서 공식 웹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위치, 서비스, 사업 영역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챗 GPT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에 학습된 데이터에 대답을 준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서 검색하고 사용자가 웹 검색을 했다라는 실행 부분과 정보 수집을 위한 다른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거의 챗GPT는 웹 검색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미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만 자료를 제공했는데, 왜 최근에는 웹 검색을 허용하는지와 그러지 않아도 환각이 심한 GPT인데 웹 검색의 오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세하게 알려줘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의 챗GPT 3이나 4 초반 버전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떤 방식의 특징, 이런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된 지식, 그러니까 훈련된 지식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훈련 시점 이후에 새로운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챗 GPT가 본인이 2021년, 2020년까지의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해당하는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오직 훈련된 데이터로 답변하므로 사용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일관된 답변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 최신 회사의 정보, 최신 버전, 축구 경기의 최신 결과 등 실시간 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웹 검색이 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최신 정보 제공인데, 자, 사용자가 최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전 훈련된 AI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저희도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때문에 웹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빙 AI, 구글 바드 등도 실시간 웹 검색을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챗 GPT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와, 챗 GPT 스스로가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웹 검색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 버린 거죠.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웹 검색이 일으키는 문제, 오류와 환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웹 검색을 지금, 환각을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오픈 AI는 웹 검색의 기능을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을 적용을 했대요.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출처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여러 소스에 교차하는 부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은 중복된 정보를 감지하고 교차 검증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환각이나 오류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서 가능해진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자, 이거 사용자 피드백 반영. 학습에 의한 어떤 정보들을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챗 GPT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연구팀은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웹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AI는 특정 사실을 언급할 때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출처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챗 GPT가 웹 검색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불가능했던 최신 뉴스라든가 회사 정보, 주식 가격, 이벤트 정보들이 모두 다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웹 검색을 사용하는 이유와 신뢰성 문제에 대응하는 이유는 사용자 요구가 있었다라는 얘기거고요. 동적인 뉴스라든가 주식, 최신 기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 자, 조금 재밌는 부분은 타사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했다 라는 것을 챗 GPT 스스로가 인정해 버렸습니다. 웹 검색 오류 문제는 출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그랬고요. 신뢰성 유지 방안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와 공신력 있는 뉴스 출처를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웹 검색 기능은 챗 GPT에서 동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고정된 데이터만 의존했지만 지금은 실시간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보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우선시하고 교차 검증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처 링크를 제공해서 사용자도 정보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웹 기능이 있는 챗 GPT는 특정 최신 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정보라든가 가격, 일정 등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유연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0% 보장은 어렵고 사용자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의 웹 검색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학습 기반의 어떤 데이터 출력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고요. 일반 네이버와 같이 검색 기능의 브라우저나 플랫폼 형식으로 무언가 바꿔져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사용을 할 때 일반 웹 플랫폼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챗GPT에서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인공지능의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그리고 단점, 장점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0차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챗GPT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실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개념부터 화면 구성, 프롬프트의 활용, 코딩의 실습, 데이터 분석까지 총 20강의를 통해서 실전과 이론을 함께 실습해 보았는데요. 각 강좌에서 학습한 다양한 주제들이 여러분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챗GPT와 다른 AI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학습과 실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나만의 도구로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의 학습을 끝으로 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